사랑합니다. 2021학년도 백석문화 페스타 제2회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사회를 맡은 이시연, 김다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한 취지로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재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발표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과 애정을 주시는 교수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회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를 시작함에 앞서 첫 번째 순서로 이재욱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 백석 언어 문화 페스타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피치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함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사를 통하여 언어문화학부가 더 발전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넓혀가며 교수님들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백성예술대학교가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고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영역을 넓혀가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최재혁 학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문화 학부장 최재혁입니다. 오늘 저희 이름이 좀 거창한데요. 백석 언어문화 페스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축제인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학부의 모든 친구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고 해야 되는 행사인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 방역 준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 99명 제한 안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이외에 아마 유튜브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오늘 언어문화 학부의 4개 전공의 친구들이 오늘 각자 경합을 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느 친구들이 더 열심히 했는지 아마 9월부터 저희 2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준비해왔던 친구들이 각자의 노력을 한 결과가 오늘 선보일 텐데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문화 페스타 1부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와 2부 2시에 진행될 스피치 콘테스트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맞아 김준숙 학사부 총장님께서 제2회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언어문화학부 교수입니다. 우리 언어문화학부는 사실은 2009년도에 외국어 학부로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전공 하나를 개설을 하면 어떨까 해서 개설을 학교에 제안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개설을 한 게 우리 글로벌 문화 콘텐츠입니다. 근데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만들면서 외국어 학부를 언어문화 학부로 이름도 바꾸고 해서 3개 전공에서 4개 전공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공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달한지 덕분에 우리 외국어 학부였던 학부에서 언어문화 학부로 되고 나서 학부 전체가 더 활발해지고 적극적으로 된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다 같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최근 세계에서 집중받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콘텐츠로. 그래서 거기 보면 그 BTS를 필두로 해서 뭐 아기상어, 미나리, 기생충, 그리고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까지, 그렇죠? 그래서 한국적인 서사하고 콘텐츠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바야흐로 K 콘텐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을 봤더니 첫 번째 디지털 문해력하고, 그다음에 공감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창의성, 융합, 이렇게 6가지를 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1회 그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에도 이 6가지를 보는 그런 콘테스트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초 영상하고 사업 계획안 2가지로 부문으로 나누어서 해서 한 본선에 15팀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대가 되고 제목을 봤는데 내용이 많이 기대되고요. 또 결과 또한 기대됩니다. 그 K 콘텐츠 시대에 활약할 우리 그 인재들을 갖다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언어문화학부에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전공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제1회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호 교수님입니다. 김정웅 교수님입니다. 최보경 교수님입니다. 이경진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 김관호 교수님께서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관호입니다. 2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일단 콘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에서 100초 영상 부문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봅니다. 첫 번째는 테마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시의성이 있고 참신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2번째로는 영상 자체의 완성도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다 유튜브나 이런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영상으로서의 그 모양새 갖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집이나 촬영, 그다음에 사운드, 비주얼, 그다음에 텍스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영상의 완성도를 볼 거고요. 3번째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부족할 수 있다 싶은 부분인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영상이 재미만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스토리텔링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 테마, 그다음에 전달력, 그다음에 완성도, 3가지 정도를 볼 거고요. 여러분들 입구에서 받으셨던 이 순서지 안쪽에 보면 투표지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이 투표지에 이 100초 영상 5편에 대한 리스트가 돼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콘테스트가 끝나고 잠깐 휴식하고 점심 드시러 나갈 때 이 5개 중에서 3가지에다가 체크를 해서, 3가지가 맞나요? 근데 2개만? 예, 죄송해요. 2가지 정도에만 이 친구들한테 상을 줘도 되겠다. 거기다가 체크해서 앞에다가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이 결과가 전체 평균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나머지는 여기 평가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70%의 비중으로 합산을 해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안 피칭인데요. 이 사업계획안 피칭 부분은 이것 또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아이템 자체를 보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들도 워낙에 많고 창업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됐지만 결국 아이템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자체가 얼마나 시장성이 있고 참신성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볼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 이제 사업 계획서라는 페이퍼 자체의 완성도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담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주안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이 지원 사업이나 창업 지원 사업의 평가에서는 안 보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발표의 역량 자체를 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생각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상 성패를 가름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역량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그 스킬이나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안 피칭은 조금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평가위원 4명이서 평가한 점수가 100%로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수상자 결정은 여러분이 투표한 것까지 합산해서 전체 2부에 있는 오후에 있는 스피치 콘테스트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시상자를 발표하며 수상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에서 100초 영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나와 있는 번호 썸네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제목 잘 확인하시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럼 제2회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100초 영상 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초 영상 부문은 각 전공에 관련한 자유 주제로 10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하며 학생 여러분들의 투표와 함께 진행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투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학생분들은 입장 전 받은 순서지에 붙어있는 투표용지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2개의 영상을 투표해주시면 되는데요. 체크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는 예시대로 투표해 주셔야 하며 다를 시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투표용지는 행사가 끝난 후에 바깥의 데스크 스텝에게 출석증과 함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어떤 주제로 준비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 이거 봤어? 짜짜 박박이야. 완전 도란맨. 짜짜 박박? 도란맨? 그게 무슨 뜻이야? 뭐야? 너 이런 것도 몰라? 요즘 이런 말 모르면 너 친구 못 만들어. SNS도 하고 이런 말들도 좀 찾아보고 그래. 아, 그런 거야?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서 몰랐어. 미안해. 넌 진짜 착하고 좋은 애인데 시대에 뒤처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응, 알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찾아보고 그럴게. 나 아니면 어쩔 뻔했냐. 윤희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신조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럼 친구 어떻게 사겨?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르는 게 말이 돼? 아니 뭐 그게 유니 스타일인 거니까. 진짜 킹받네. 킹받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 또 몰라?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아, 미안해. 찾아본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찾아봤네. 너 이런 식이면 진짜 친구 못 사귄다니까? 야 근데 그거 꼭 알아야 돼? 야, 알고 껴들어. 너의 친구 못 사귀면 책임질 거야? 수아야 너 그게 정말 윤희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너 그거 윤희를 위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작품입니다. 지나면 되는 것.
세 번째 작품입니다. 200년 후 지구.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Yes, I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baby.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deck, keep it in check. When you need that, I'ma let you have it. It's in the drum like dum diddy day. I like the dirty rhythm you play. I wanna hear you calling my name like hey mama, mama, hey mama, mama. Banging the drum like dum diddy day. I know you want it in the worst way. I wanna hear you calling my name like hey mama, mama, hey mama, mama. 네 번째 작품입니다. 백성예대 언문클럽.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언어문화학부였습니다. Come on, 언어문화. Hey, hey, hey. 눈을 뜨면 언제라도 난 학부 안에 있지만 사실은 나 아직 몰라 무슨 일 일어나는지. 21세기 세계 리더 우리 학부가 차지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글문법까지 고민하고 있을 땐 언제든 도울 거야. 학생회 모두가 널 Come on 언어문화. 우리 학부 대표 학회장님 그 안에 기획홍보 전공 정보 총무 항상 열일해. 교수님들 모여 열정 눈부신 지금 달려와줘. 언어문화 학부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꾼다면 Hey, hey, come on 언어문화.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슬기로운 외국어 생활.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Yu Qian. 大家好，我是汉语系的金世荣。大家好。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僕は、北京芸術大学の、日本語専攻のイ・ドンギョと申します。 진짜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これなんですが、 14시 44 오 잠깐만 오랜만에 하니까 안 돼.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답하고 한 번도 안 되죠. 아유 왜냐면 내 한자를 못 읽어 내가. 桜咲く桜山の桜花咲く桜あり散る桜あり 이걸 어떻게 해란 건데? 14是14 40是40 14不是40 40不是14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써야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지? 去摩基多喝一杯马尔代夫 중국어로 몰디브가 마을다이프 모지토. If you drink this, 사귀자. We are dating.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수님ごめんなさい. 교수님 사랑합니다. 안녕. 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겠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채롭고 멋있게 표현해 주셨네요.
맞아요.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게 느껴져요.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을 위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진행을 위해 영상 순서를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투표 용지와 순서지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 번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요즘 우리는, 2번 지나면 되는 것, 3번 슬기로운 외국어 생활, 4번 백성예대 언문클럽, 5번 200년 후 지구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본 5개의 영상 중 잘했다고 생각한 영상의 번호를 2개씩 체크해서 행사가 끝난 후 데스크 스텝에게 전달 바랍니다. 이어서 제2회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사업계획안 피칭 부문입니다. 사업계획안 피칭 부문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주제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부문입니다. 총 9명의 학생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요. 이 중 5번, 7번, 8번, 9번 학생은 개인 사유로 불참합니다. 첫 번째 계획안입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공 우예진, 유민주 학생의 피클. 안녕하세요. 글로벌 문화 콘텐츠과 우예진, 유민주입니다. 제2회 백서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사업 기획안 피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아이템 피클은 픽하고 클릭하라의 합성어입니다. 피클의 구성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배달과 택배업체의 물량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 택배와 배달을 하는 서비스에서 옷을 택배 배송이 아닌 배달로 받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옷 중에 왜 하필 상복이라는 옷을 사업 아이템으로 결정하였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옷들의 경우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 또는 유명한 쇼핑몰 앱인 지그재그, 무신사, 에이블리 등에서 당일 배송, 직접 배송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면 저희 피클이 차별성을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복의 경우 꼭 필요한 옷이고 상복과 함께 정장을 대여해준다면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의 면접복이나 결혼식장의 하객 차림새로도 입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학생 때 지금 딱 저희 또래는 주변 친구들도 어리고 인간관계도 좁기 때문에 조문을 갈 일이 생각보다 많이 드뭅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 일을 하게 되면 주변의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회사 상사, 동료, 거래처 직원 등 인맥이 넓어지고 연령대 또한 다양해지기 때문에 새벽에 갑자기 조문을 가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들과 차별성을 두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복 그리고 정장을 사업 아이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클을 이용하였을 때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편리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밝은 색의 옷이나 여름이라 남성분들의 경우 반바지, 여성분들의 경우는 치마 등 맨다리가 보이는 옷을 입었을 경우, 맨발로 신어야 하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었을 경우, 장례식장의 위치와 본인이 현재에 위치한 거리가 멀어서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게 된 이유인 조문용이 없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조문용 옷을 대여해서 입고 반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클 아이템 사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해당 앱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 해당 상황에 맞는 디자인, 배달을 받아야 하는 시간, 장소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해당 앱을 통하여 주문을 확인 후 의상 사이즈, 장소, 시간을 파악하고 시간에 맞춰 자체 배달원이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소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배달 업체를 통하는 것이 아닌 자체 배달원이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옷을 보관하는 컨테이너형 창고와 배달원만 있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더 편리한 세상으로 이끌기 위한 피클 발표 아이템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계획안입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공 김연희 학생의 앨범 업사이클링 사업 계획안. 안녕하세요. 앨범 업사이클링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할 김연희입니다. 저는 사업 개요, 환경 분석, 제품 소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2021년에 개설된 K-POP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입니다. K-POP 플래닛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에 K-POP 팬들이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K-POP 문화에 큰 영향을 주는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K-POP 플래닛이 론칭된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앨범 업사이클링 사업은 그 취지가 K-POP 플래닛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팬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석입니다. 일단 앨범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의 그래프는 가온 차트를 참고해 만들어졌는데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앨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경우 총 매출 중 3분의 2는 앨범이 35%, 공연 티켓이 29%입니다. 티켓보다 저렴한 앨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앨범이 판매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앨범은 팬사인회 당첨과 같은 어떠한 목적을 다한 뒤에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곤란합니다. 최근에는 기부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사업은 최근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거나 버려진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것들 모두 업사이클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사업은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접목해 재화로서의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효과 창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재활용 작품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MZ세대는 이왕 구매할 거 가치 있는 소비를 하자는 가치 소비 성향을 가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업사이클링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앨범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앨범은 아니지만 녹색 소비자 연대라는 단체에서 CD나 DVD 같은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앨범 업사이클링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앨범 업사이클링 사업의 이름은 재생입니다. 음악을 재생하다 할 때 재생과 앨범을 다시 재생시킨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 사업은 소장용 앨범을 정리하기 아까울 때, 대량 구매 후 많은 앨범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 그 앨범으로 자신만의 굿즈를 제작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운영은 기부, 제작, 판매, 그리고 또다시 기부로 진행됩니다. 우선 팬들에게 앨범을 기부받고 그 앨범으로 물품을 제작한 뒤 판매합니다. 판매에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매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 제작입니다. 자신이 기부한 앨범으로 그 앨범이나 제일 좋아하는 멤버의 컨셉에 맞는 물품을 제작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아이돌의 앨범으로 기타 모양 키링을 만들어 달라는 구체적인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 주문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돌별로 나누어진 카테고리에 들어가 물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물품 구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품 제작의 주 재료로 CD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CD의 주요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인데 이것이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앨범에 있는 포토북이 대부분 일반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포토북은 따로 분리하여 분리수거하고 CD 위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CD는 옆에 사진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기타와 같이 몽환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지 모형물처럼 정교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CD를 조각내거나 열을 가해 모양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물품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료 각인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MZ세대는 나만의 것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구매자가 원하는 문구를 물품에 각인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앨범으로 만든 굿즈에 내가 정한 문구까지 새긴다면 더욱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획안입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공 김세은 학생의 담다. 반갑습니다. 밀키트의 한국을 담아 세계 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할 담다를 기획한 기획자 김세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람들의 세계 식품 트렌드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소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19년 대비 김치 29.9%, 고추장 32.9%, 된장 27.9%, 간장 0.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다는 이 현상에 주목하여 한식을 이용한 한식 샐러드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한식 샐러드는 기존의 샐러드와 많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소스를 이용하고 한국의 각종 나물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주 재료인 소스는 고추장, 된장, 간장, 그리고 샐러드의 주 재료는 나물, 콩, 김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그래놀라만큼 건강하고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도록 콩과 김치, 나물도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멀티기능 식품도 개발하였습니다. 두부김치 토핑, 된장, 고추장, 큐브형 소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김치와 두부를 건조시키고 된장, 고추장을 큐브형으로 건조시켜 두부김치 토핑 같은 경우 한식 샐러드에 포함하여 바삭한 식감을 내어 그래놀라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 고추장 큐브형 소스는 소스를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를 통해 녹여서 떡볶이, 드레싱, 그리고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를 다 담았을 경우 바로 저희 담다의 한식 샐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담다는 한식 샐러드가 주 재료인 만큼 컨셉도 한국 전통의 미를 담았습니다. 그럼 과연 저희가 이 한식 샐러드를 수출하였을 때 과연 소비층이 얼마나 될까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한식 간편식품은 39.2%, 전통 발효식품은 26.9%나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주 재료가 비빔밥의 재료인 만큼 과연 외국인들에게도 얼마나 선호가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비빔밥은 외국인 최선호 식품 3위로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패키징입니다. 저희는 한국 전통의 미가 컨셉인 만큼 패키징도 한국 전통의 미를 담았습니다. 바로 보자기에 판매합니다. 보자기의 디자인 같은 경우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 문양을 이용하였습니다. 기하, 꽃, 용, 구름 이 다섯 가지 문양을 이용하고 색깔 같은 경우에도 적, 청, 황, 백, 흑 한국의 5방색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크기 같은 경우 대, 중, 소로 나뉘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저희 담다는 보자기를 이용함으로써 일반 일회용 패키징과 다릅니다. 저희 담다는 보자기를 사용하여 리사이클까지 하여 환경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스카프, 가방, 패브릭 포스터 등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추어 다시 리사이클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했다고 자신에게 스스로 생각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 담다는 한국의 수출국가 탑5,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을 제일 먼저 겨냥하여 온라인 커머스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중국은 타오바오, 텐마오, 일본은 라쿠텐, 재팬 아마존, 와우 쇼핑, 베트남은 티키, 토코피디아,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타오바오와 텐바오를 이용하여 수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담다는 한국의 맛과 문화를 담은 기업으로 한식, 문화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저희 담다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한국 식품의 애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획안입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공 이다현 학생의 소꿉친구 당신이 잊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어문화학부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사업 아이템 소꿉친구라는 아이템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이고요. 소꿉친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경쟁사 분석, 추진계획, 사업목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쁜 생활로 인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들과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꿉친구가 되어 고객님이 직접 고르신 상품을 원하시는 날짜에 비대면으로 원하신다면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너무나도 바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또 새롭게 형성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은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비대면 선물 방식이 간편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선물하고 나서도 성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지 모를 찝찝함이 남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포착해서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선물을 간편하게 드리는데 따뜻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서비스 웹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보 입력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 정기 배송을 선택하실지 단일 배송을 선택하실지 이걸 고르는 부분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일 배송과 정기 배송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단일 배송은 건마다 결제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정기 배송은 4회, 12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서 각각 5%, 15%의 할인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12회 같은 경우에는 손편지나 고급 포장 옵션 같은 것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4회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유료와 무료를 섞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완료하시면 저희가 상품을 발송하고 선물 사진이랑 포장 완료된 사진 그리고 우체국 송장을 카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기서 사진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해드려야 합니다. 해드려야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포장을 다 하고 이미 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철회해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수료는 내주셔야 되고요. 바꾸고 싶은 그런 니즈를 다시 정보를 입력하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또 결제를 완료하시고 그럼 또 다시 상품을 발송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면 배송 희망 요청일에 정보 입력하고 결제를 다 완료를 하면 그날 발송이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대량으로 선물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일 전에는 당일이 되기 전 최소한 5일 전에는 정보 입력을 하시고 결제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지정한 날짜에 어떻게 그 선물이 가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2016년부터 우체국 지정일 배달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당일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두 곳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 모멘트라는 업체입니다. 여기 업체에 들어가 보니까 생일이나 스승의 날 같은 매년 있는 기념일을 꽃이나 케이크로 선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겨냥한 사이트였고요. 아래 내려 보니까 직접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메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정기 배송 서비스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첫 주문과 적립금 외에는 고객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고 본사도 단일 건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는 고객님께서 직접 상품을 골라서 지정을 하심으로 상품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정기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고객님은 할인을, 본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늘이라는 커피 정기 배송 사이트였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정기 배송 메뉴를 누르니까 드립 커피, 그리고 마스크, 치약 이렇게 세 가지의 정기 배송 상품이 나왔고, 이 제품을 고르면 단일 구매를 하실지 정기 구독을 하실지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게 됐고, 주기는 2주, 1개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정기 배송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만약에 결제 당일 그 전날 취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독이 취소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첫 배송의 40%, 2회 이상 정기 구독하시면 25%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커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브랜드 컨셉과 어울리지 않는 상품을 게시해서 브랜드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반해 앞에 언급했다시피 상품이 다양하고, 저희는 후에 선물 추천 기능을 도입할 때 상품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아이템 등의 물품들로 구성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 일정 계획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여성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와 도전 K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자본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 자금 내역인데요. 이도 1년을 기준으로 한번 예산을 짜봤습니다. 수익 분석표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월 순수익 약 48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연 순수익 5,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데이터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를 넣어서 고객님들이 어떤 기념일에 어떠한 상품을 또 어떠한 연령층에 선물을 많이 하셨는지 분석을 해서 아래와 같은 선물 추천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속 발전 가능성 부분의 메뉴가 맞지는 않지만 저희는 앞에 매출 계획 이외에 고객님이 고른 상품을 저희가 대신 대행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품을 사기 때문에 그 카드로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구매 비용이 후에 절약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의 소꿉친구가 되어서 함께 여러분들의 추억을 함께 기억하는 그런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기획안은 참가자 불참으로 인하여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획안입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공 과학 이지 학생의 응급구조 어플리케이션. 안녕하세요. 언어문화학부 전공 과학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기관지염으로 기침이 심해서 마스크 쓰고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획한 것은 응급구조 어플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애플워치나 삼성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시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몇 분은 착용하고 계시지만 대략적인 분들은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계시지 않으신데요.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에는 넘어짐 감지 또한 응급 구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략적인 분들은 애플워치나 넘어짐 방지 기능이 없는 워치 등등을 착용하고 계시고, 다들 애플워치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시거나 또한 애플워치보다 더 좋은 시계들을 가지고 계셔서 애플워치 등이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애플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내가 정말 갑자기 긴급하게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누구도 연락해줄 사람도 없고 나를 구급차에 데리고 싣고 가줄 사람도 없을 경우에, 내가 신고해줄 사람이 없을 때에
그럴 때 저를 신고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 B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분들이나 기저질환자,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갑자기 쓰러진 사람, 구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 응급 구조 어플을 고안했는데요. 제가 한번 시청역에서 예전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아무도 저를 구조해주지 않아서 시청역에 한 1시간 정도 쓰러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구조해줬더라면 제가 시청역에 1시간 정도 버려져 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이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 이 아이템으로 먼저 누군가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준다면 골든타임이 놓쳐서 응급해지는 환자가 없지 않을까 하면서 이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템을 애플워치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고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핸드폰이 꺼지거나 시계가 꺼지거나 전자기계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키트형 목도리 뜨기 캠페인으로 먼저 키트형 목도리에 칩을 인식해서 칩으로 GPS 시스템으로 인식해서 어디서든지 GPS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초창 계획했고요. 아이템에 지자체들이나 국민건강보험 여러 기업체들의 후원을 받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과 협약을 맺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은 초창기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초기 화면 구성에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어르신들 전용 화면을 구성하거나 또한 사용자들의 기저질환, 개인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웨어러블 기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플을 고용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이 어플이 만들어지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내가 이 사람을 구조해서 혹여나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고소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CPR을 했다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상해로 고소를 하면 어떡할까? 그런 인식이 개선이 되길 바라서 저는 이 아이템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고 그 지자체에 대한 포인트로 환급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인식이 바뀌길 기도하면서 저는 이 아이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B용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구조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면서 여러 질병들에도 여러 기저질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며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의 발표자들이 불참하여 사업계획안 피칭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와 자신감 넘치는 스피치가 돋보이는 사업계획안 피칭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분들을 위해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 김관호 교수님께서 심사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벗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00초 영상 부문 다들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상 세대라고 해서 텍스트보다는 이런 영상 문화에 좀 더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쇼폼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이런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평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세대 같은 경우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유튜버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거의 90%가 제안서를 내는데 다 유튜버가 되겠다고 내고 있어요.
근데 유튜버 영상으로 사실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럴까? 만들기 쉽죠. 요즘 영상 만들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그런데 잘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슈를 집중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영상이 과연 잘 만든 영상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5편의 영상을 보셨지만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아마 평가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재미를 제1 기준으로 놓고 계신 분들도 있고 주제의식을 제일 상단에다 놓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겠죠. 주제의식, 재미, 완성도, 표현의 연출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영상의 퀄리티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지금 특정 그 작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평을 할 타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상을 통해서 전달드리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공통적인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자, 그게 왜 불분명해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영상을 구성할 때 스토리텔링을 짤 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에 대한 소재를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자신만의 관점을 보여주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이 포착이 1차인데 그거부터 사실은 너무 식상한 주제들을 택하신 분들도 계세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포착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전달할 것인가는 결국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돼요. 화면, 그다음에 사운드, 그 밑에 들어가는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제의식이 조금 돋보였던 팀도 있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팀도 있고, 어떤 팀은 좋은 주제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 과정의 미스로 인해서 중간에 주제가 휘발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연습하면 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참가했던 5분은 비교적 선의에 입각한, 비판이 아닌 선의에 입각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말만으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해봐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작품을 발표하신 분들께는 일단 그 시도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두 번째 사업계획안 피칭 부문 총 9팀이 신청을 했으나 중간에 4팀이 여러 가지 사유로 드롭이 되고 5팀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렵죠. 사업계획안이라는 게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더 어려웠을 것이고, 바야흐로 창업의 시대인데 짧은 학업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취업만이 여러분의 진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이 사실은 신설이 된 거예요. 창업도 하나의 취업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비자를 설득을 하던, 아니면 정부를 설득을 하던, 아니면 투자자를 설득을 하던. 며칠 전에 문체부 산하기관 중에 하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예술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 대회를 열었어요. 그 중에서 4팀을 제가 맡아서 6개월 동안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걸 했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팀들은 굉장히 얼기설기했어요. 한마디로 사업 아니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피칭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창업은 반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차별적이며 얼마나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저랑 수업을 같이 진행하셨던 분들은 제가 아이템 선정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그 좋은 아이템이 좋게 보이게 하는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사업 기획안이라는 문서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발표 역량이에요. 오늘 하신 분들은 다들 준비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 결국 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과정이 어땠든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대 위에서 누가 더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느냐거든요. 세상이 본질로 평가받고 본질로 승부가 갈리는 시대면 인류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서로 아기다툼하며 살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현혹되게 됩니다. PT라는 거는 일정 부분은 앉아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올라온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유혹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근데 과연 잘하는 PT는 뭘까? 잘하는 피칭은 뭘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스티브 잡스의 PT 이후로 글로벌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다 스티브 잡스 흉내들을 냈어요. 위에서. 근데 스티브 잡스가 PT를 잘한다. 무엇을 과연 잘한 걸까? 캐주얼한 복장, 폴라티로 대변되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리듬을 잘 타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들 호흡을 뺏어야 되고 리듬을 잘 타고 슬로우 앤 퀵 그리고 강조점을 줘야 될 때와 말을 멈추고 포즈와 즉 여운을 전달해야 될 때 스티브 잡스는 되게 영리하게 PT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스킬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건 쉬운데 익히는 게 어려울 뿐이죠. 오늘 발표됐던 5가지의 사업안들이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에 시도를 해보겠다 제출해서 창업 지원 사업으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들을 받습니다. 이게 과연 좀 다듬어지면 제출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한 3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디벨롭을 해서 내년 초에 실시되는 정부 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단순히 이벤트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시작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백석 언어문화 페스타 제2회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백초 영상 부문과 사업계획안 피칭 부문 시상은 스피치 콘테스트 시상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진행되는 2부 행사 스피치 콘테스트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백석 언어문화 페스타 제2회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진행을 맡은 김다인, 이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